네, 앞선 영상에서 우리 시계에 관련해서 영상을 보았죠. 이번 단원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4-1단원 청소년기 생활자원관리, 우리 1학기의 가장 마지막 단원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시험 범위가 끝나요. 마지막까지 힘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일단 생활자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3가지로 분류를 할 건데요. 바로 인적 자원, 경제적 자원, 환경 자원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요, 이걸 사람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내부에 있는 자원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 기술, 지식, 인내심 등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제적 자원 같은 경우는요, 다른 말로 물적 자원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돈이나 신용카드, 옷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 자원 같은 경우는요, 이것을 물리적, 사회적, 그리고 또 물리적에서는 유형, 무형, 그리고 사회적에서는 사회, 경제, 행정, 공공 서비스 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것들을 다 일컫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기비, 논도, 친구, 지역사회, 도로, 학교 등등등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특히나 이 시간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일단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양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어디다가 인적 자원에다가 분류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간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면 될 것인가, 그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 생활 자원의 특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효용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원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상호 대체성, 만약에 내가 자원이 부족할지라도 다른 자원으로 대체가 가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접근 가능성, 자원이 필요할 때 그냥 근접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관리 가능성,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원은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자원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생활자원, 생활시간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필수 생활시간, 그리고 의무 생활시간, 여가 생활시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필수라는 건 정말 꼭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수면, 잠 자야죠. 식사, 개인 건강관리, 외모관리에 사용되는 시간 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무생활시간 같은 경우는요, 내가 하기는 좀 싫을지 몰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뭐 일이나 학습, 가사노동, 통근과 통학에 사용되는 뭐 이러한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생활시간은 이름에서도 느꼈다시피 봉사활동, 여가활동, 종교, 문화, 스포츠, 게임 등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나눌까요? 이 시간을 분류를 해서 내가 적절하게 중요도와 긴급도를 따져야겠죠. 일단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워야겠죠.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렇게 목표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뭘 하고 싶으면 그거에 따른 계획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실행에 옮기죠. 실행에 옮긴 다음에 내 스스로 이걸 그대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가 잘 했는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는 한 번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반영을 한다, 이 뜻은 다음에 내가 다른 목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은 잘 됐고 이 부분은 못했어, 스스로 평가한 것을 반영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로 시간 관리를 하면 가장 정석적이겠죠. 내가 뭘 먼저 해야 하지 인식을 할 때 내가 뭐가 중요하고 그리고 뭐가 긴급한지 이러한 분류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두랑 지금 과제를 웬만큼 다 하셨을 텐데요. 내가 어떠한 날짜를 잡고 그 날짜에 하는 행동들에 따라서 중요도를, 그리고 긴급도를 1에서 5까지 숫자로 척도를 매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것,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 뭐 이러한 4가지 분류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들이 어떠한
우선순위를 따져야 될지 한번 실습을 해보셨죠?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이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저축하거나 절약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간 자원은 효율적인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짧게는 24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길게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요도와 긴급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한번 왼쪽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활동 같은 경우는 급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하지만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입니다. 자격증 따기나 기술 배우기 같은 경우가 있겠어요. 그 다음엔 중요하고 긴급한 활동인데요. 급하고 중요한 일로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고 결과도 중요한 일입니다. 시험이나 아니면 내일까지 제출해야 될 과제 등이 있겠죠. 그 다음은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활동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닌 일들, 인터넷 검색하기, 친구랑 수다 떨기, 컴퓨터 게임하기 등. 마지막으로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활동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 급하긴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 일이겠죠. 도서관에 빌린 책 반납하기, 세일 기간에 옷 구입하기 등이 있겠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일상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 우선순위이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최고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청소년기의 생활 자원 관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